경력이 10년이 넘는 애널리스트인 김영준이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많은 보너스를 받으며 남들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널리스트가 겪게 되는 고객과의 만남, 엄청난 스트레스, 시장의 불황, 동료의 죽음 등을 겪으면서 평생 동안 애널리스트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1994년 37살의 나이에 퇴직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하며 두 번째 삶을 시작하기 위해 친구의 가구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에나 보던 자개를 보게 되고 자개가 내뿜는 빛에 마음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김영준은 남들이 다 버리고 떠난 한국 전통 공예인 나전칠기에 빠지게 됩니다. IMF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경제 호황을 누렸고 여유가 생긴 대중들은 전통보단 외국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비싼 값에 팔려나가던 자개장이 외산품에 밀려 촌스러운 전통이 되어버리자 나전칠기 장인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준 작가는 전통을 현대화하면 충분히 나전의 부흥과 세계화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나전칠기를 배우고자 전국에 있는 공방들을 찾아다니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준 작가는 나아가 해외로 유학까지 가서 디자인 공부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10년 동안 증권사에 다니면서 마련한 집 3채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김영준 작가는 나전칠기의 진심이었고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디자인 공부까지 마친 후 김영준 작가는 작업에 몰두했고 여러 차례 전시회를 열며 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을 본 대중들은 예쁘긴 한데 우리 집에 안 어울리네.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자신의 재산을 쏟아부으며 남은 생을 모두 걸었던 김영준 작가였기에 실망과 좌절, 고통은 배로 돌아오게 된 것인데요. 결국 파산 지점까지 이르게 된 김영준 작가는 택시 운전을 하며 나전칠기를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김영준 작가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메종의 오브제 박람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게 된 김영준 작가에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느 한 사업가가 그의 작품 4점을 구매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듬해가 되자 작품을 구매한 사업가가 김영준 작가에게 사업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제품 VIP 선물용으로 나전칠기 작업해 주시오. 그렇게 나온 것이 세대 한정인 나전칠기 엑스박스 360입니다. 그중 한 대를 빌 게이츠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명텐도를 꿈꿔나 봅니다. 빌 게이츠는 이후 나전칠기 엑스박스 100대분의 추가 주문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데요. 그중 한 명인 스티브 잡스도 엑스박스를 받게 됩니다. 와우, 이건 뭐야? 누가 한 거야? 한국의 영준 킴이 한 거야. 나도 영준 팀에게 연락해야지.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나전칠기 아이폰 3였습니다. 이 일로 김영준 작가의 명성은 국내외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작가의 명성이 더 높아진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촌스러운 전통으로 외면받았던 전통공예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는 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한국적인 디자인은 현대에 맞게 업데이트,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외 디자인에 밀려 과거의 상태로 발전 없이 놓여있게 되어 한국 사회에서 한국적인 디자인이란 적어도 오리지널 그대로이거나 적어도 그 일부를 시각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공예품 및 예술, 디자인들은 현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고 그저 장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준 작가의 현대화 노력과 어려운 환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활동한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 촌스러운 전통이라 외면받던 나전칠기가 과거에서 현대로 한 발짝 내딛게 되었고 또한 한국적인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잡혔다는 것이죠. 이런 선구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몇몇 젊은 청년들이 나전칠기로 입문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